한나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정말 월요일부터 우리를 크게 호되게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무엇이 문제인 건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 보면서 시장을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 가장 눈여겨봐야 될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전약 후 강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인지 아니면 이번 아니요. 주인지? 이번 주가 네. 전약 후강으로 저 예상하는데 그 이유를 이 논리와 근거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하락이 나온 이유는요. 일단 그 긴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빠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스닥 시장이 이제 바이오 종목의 어떤 어닝 쇼크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긴축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부터 먼저 보는 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림 하나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 그림 하나를 좀 먼저 좀 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1분기 지났고요. 2분기에 들어서면서 5월 달에 FOMC 회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1분기에 보시면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50베이스 포인트 예상했었죠. 이게 이제 인상인데 제가 오타가 좀 난 겁니다. 인상인데 90% 반영되면 주가가 2월 달 그랬고요.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0베이스 포인트 인상 부분이 미 선물에 거의 90에서 100%까지 반영이 되다가 50베이스 포인트 아니라 25베이스 포인트 하니까는 그때부터 급등 나온 겁니다. 3월 달에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지금 6월 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50베이스 포인트 인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시장은 6월부터는 75베이스 포인트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60%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때 놓고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거의 90에서 100%까지 반영될 때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아마 나스닥 지수가 이 전저점을 확인한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하락할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락할 구간이 조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 안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때 50베이스 포인트 인상 이야기 나왔다가 25 했기 때문에 올랐고요. 이번에는 75베이스 포인트 나오다가요. 결국 50베이스 포인트 인상하면서 6월 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준비된 또 내용을 통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점을 찍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5월 달에 FOMC에서 50% 인상으로 수렴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앨런 재무장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으면서 인플레 고점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5월 달에 75베이스 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60%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 반영될 동안 시장 하락이 나오고 결국은 5월 달에는요. 물론 이것도 뭐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파월도 이야기했고 지금 앨런 재무장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확인되냐면 원래 다음 주에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이번 주말에 미국의 GDP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상 전망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될 이 미국 GDP를 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논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이 나왔었는데 그 고점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인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목요일 밤에 발표될 GDP로 인해서 고점을 딱 찍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이번 전약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가 망쳐놨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까지 어닝 쇼크 나와 빠졌던 건데 이번 주면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이어졌던 악재가 주 초반까지 반영되겠습니다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부분은 하락할 구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보유하는 구간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후광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많은 분들이 계좌가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 포트를 싹 교체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시장의 주도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교체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네. 내가 충분히 어떤 우량한 종목 들고 있다. 특히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 고점,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고점이라는 얘기는 성장주가 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꿀 필요는 없겠죠. 네. 물론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 GDP에서 확인될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좀 참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후광이라고 했는데 정말 강한 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시장이 다 빠지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없는데 그중에서 사료, 음식료주들은 또 올랐거든요. 그렇죠. 곡물, 사료, 음식료 지금 이쪽만 가고 있는 건데 수산, 뭐 샘표도 또 오늘 또 가요. 이게 제가 보기엔 과열권인데 네. 샘표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곡물 관련주가 좀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데 저도 사실 샘표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 30~40%씩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34%가 아니라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상한가를 찍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샘표를 봤을 때만 해도 샘표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곡물 관련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시장의 곡물 관련주는 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샘표 이외에도 지금 같은 곡물 관련주 지금 추격 매수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로 올라간 건데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 정책 테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시 뒤에 하나 정보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거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 또 보시면 같이 올라가는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2번을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급등이 나왔던 건데 역시나 오늘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제일 늦게 올라갔었는데요. 어쨌든 곡물 관련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못 올라갔던 것들은 좀 어거지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새로운 정책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좀 반도체 시장에서 또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표를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파워풀하게 갈 줄은 사실 예측 못했다. 그렇죠. 과열권이면 맞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먹을 거리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샘표로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대에 잘 담아가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을 누르실만 하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책 발표 임박했다.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는 네. 정책을 이제 확정 지은 건 아니고 이제 후보실에 했던 이야기를 갖고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번 주에 정책 발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정치인들이 합의된 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다. 공급만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그 인수위하고 정치권에서 다음 달 2일이죠. 다음 주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전에 일단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그 후보자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일이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가 된다면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겠죠. 아마 주말쯤으로 나올 것 같고요. 주요 유한 건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하고 대출 규제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어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미 좀 완화가 돼 있고 이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합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지금 LTV하고 DSR LTV는 좀 풀되 DSR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을 쪽으로 그러니까는 부동산 값도 좀 잡으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 250만 가구 구축될 것인데 이거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데요. 주택 쪽에 된 것만 정리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지금 발표될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바뀔 게 없는 거고요. 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 재건축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지금 또 완화한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하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후보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하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적 목표보다 시장 수에 맞춘 공급 필요하다라는 건데 요 내용이 이제 이거는 지금 그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고요. 확정 발표를 이번 주에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 하나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네. 전에는 단순히 공약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고 그 공약 중에서 무엇을 살릴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정책 수혜를 특히나 부동산 정책 수혜를 받을 종목을 미리 매수해보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어떤 종목이 그 많고 많은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이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네. 자, 건설주에서 이제 중소형주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소외가 됐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주택 공급을 좀 보다 활발할 거로 좀 알려지면서 일성건설이 일단은 대장주로서 올라갔었고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다시 저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토목과 아파트,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영위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 건축공사,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은 가장 먼저 또 급등하는 게 일성건설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도화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1%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테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주까지 좀 따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1번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중소건설사다.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중소형 건설사가 워낙에 눌려 있었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좀 나오면서 어떤 주택 공급을 정점을 잡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중소형 건설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하고요.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만나갖고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은 일단 공식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동산 중소형주 하나를 좀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그 당선인 나오면 제일 먼저 급등했던 게 이제 바로 일성건설이고요.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끝내는 자리에서 한 번 오른 적이 있었으나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점을 가장 확실히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사료 관련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강한 테마하고도 가장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6,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4,5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그렇죠. 다시 한번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반도체라고 살짝 힌트 주셨는데 키워드 네. 열어볼게요. 중고 장비가 5배, 그 가격이 올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지금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겁니다. 없어서요? 네. 그러니까 중고 장비가 2020년 대비해서 지금 5배가 올랐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고 장비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중고 장비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련 내용을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없어서 못 산다. 반도체 공급난에 몸값 뛴 중고 장비. 그러니까 지금 중고 장비를 또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고 요거를 또 이제 유통 판매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고 반도체 장비 가격이 천정부지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부족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2020년보다 5배 급등했는데요. 웨이퍼 회로를 그려는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5배가 올랐고 그다음에 웨이퍼를 부식시켜서 깎아내는 식각 장비 같은 경우는 2배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떤 그 장비를 수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싹쓸이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지금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중국이 심자외선 노광 장비 등 대표적인 이런 장비들을 다 싹쓸이하면서 결국은 미국 제재가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유통 기업 중에서
제가 또 대표적인 종목, 세계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신차를 사고 싶어도 신차가 없어서 중고차 가격이 막 올랐던 그런 모습이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두 번째 반도체 장비 관련주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서플러스 글로벌. 네.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제 세계 시장 1등인데 네.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그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이 나고 있고 이 중고 반도체 장비를 어떻게 또 매입을 하고 또 판매하는지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서플러스 글로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지금 TSMC가 삼성 공급하는데 물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도 뭐 거의 부탁을 입장이고 어프레드 머티리얼즈 뭐 텔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 인텔, 뭐 키녹시아 이런 것들이 장비를 매입을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많이 썼다, 좀 기간이 지났다 싶으면은 중고로 또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그거를 같이 해주는 거고요. 중고로 이제 보시면은 뭐 UMC라든가, 그러니까 대만의 TSMC, UMC, 그다음에 중국의 SMIC 이런 쪽으로 파는 건데 지금 중고까지는 아직까지 미국이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 기업이 장비를 살 때 직접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못 사지만은 중고로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중고 장비를 매입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매각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고 이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개조까지 같이 하고요. 중고 장비를 같이 매각하고 있고 어떤 그 AS까지 같이 철저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AS까지 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 1등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플러스 글로벌의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내용 정리된 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반도체 재판 매색 1등이고요. 뭐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소싱 서비스, 물류 서비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는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을 뭐 어떤 이길 자가 좀 없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주주 지분이 56%고 유통주가 지금 32%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MPC가 급등했죠. MPC가 재료안으로 급등 나왔는데 역시나 MPC도 유통주, 최대주가 물량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는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대주주가 56% 갖고 있고요. 유통주가 32% 갖고 있다 보니까는 물량이 없는 건데 이것도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요게 최대주주가 물량 이만큼 갖고 있는 거고요. 유통되는 물량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은 서플러스 글로벌 갖고 매매할 수 있는 게 3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재료가 나와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품절주로서도 서플러스 글로벌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서플러스 글로벌인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름세를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어떤 좀 고점을 좀 넘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중고 장비가 계속해서 좀 가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마 추가적인 급등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6,2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4,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중고 가격 이야기했을 때 가장 네. 먼저 이 종목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6,200원, 손절 가격은 4,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외 시장의 이야기는 어디서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주 저점을 지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만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